시간이 돼서 저희 미라클 모닝 세 번째 미니 강연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엄트님 이제 전자책 이제 같이 쓰셔가지고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를 이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그 내용 기반으로 해서 저희 미라클 모닝 멤버들이랑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고, 이제 엄트님께서 이제 0.5초 고민하시고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련을 벗어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엄트님이 이제 흥분하지 않으시고 연습한 대로 하신다면 한 40분 정도에 걸쳐서 아마 이 시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트님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제 글쓰기에 엄청 진심이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순수하게 되게 글을 쓰고 싶어 하고 글쓰기에 대한 열정이 있고 무슨 목적이고 그래서라기보다는 글쓰기 자체에 정말 진심이라는 마음이 볼 때마다 느껴져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약간 감동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엄트님의 진솔한 얘기들을 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뭐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맨 마지막 시간에 한번 얘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요 화면을 잠깐 공유 중지를 하고요. 이제 엄트님, 네, 화면을 공유를 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엄트님이 이제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투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 강연하는 거 보실 기회가 많이 없으실 텐데요. 용기 낼 일이 있는데 힘이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저도 지금 이 강연이 처음인데 난생 처음 겪는 강연을 시도하는 저를 보면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꿈꿉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룬 것보다는 무너진 적이 많아서 거기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목차를 짜봤고요. 이거를 말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하루키님 책을 잠시 읽었는데 강연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을 처음부터 꺼내서 솔직하게 나름의 문장을 써보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평범한 개인의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고, 일단 기회를 주신 혜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강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는 걷는 시간, 두 번째는 상담하는 시간, 세 번째는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그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베이킹을 했었고요. 그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제가 뭐 이리저리 도전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고 작은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하게 되면 큰 카페는 아니고 작은 카페 안에 이렇게 테이블 하나에 디저트 뭐 4가지 정도만 이렇게 판매를 했었고, 가게 속의 가게, 숍앤숍이라고 어떻게 보면 사업인 거죠. 아주 작은 사업.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되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뒤로 갈수록 일 주일에 뭐 5만 원 벌 때도 있고 심지어 제 생활비까지 보태 가지고 재료를 사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하는 일이라서 계속 버텼는데 코로나가 닥치고 마지막 겨울쯤 해서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망한 거죠. 그러고 처음에 너무 후련했어요. 후련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현실적인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유튜브를 되게 라디오처럼 자주 듣는데 그쪽에 올레님이시라고 달리기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100일을 달리면 인생이 바뀐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나오시는 이 두 분들은 진짜 100일을 달려가지고 인생이 변하신 분들인데 제가 그럼 안 되면 한 달이라도 걸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네, 걷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인데 건강한 신체를 통해서 건강한 정신을 지키고 저는 이 마음으로 아마 걷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었던 길을 보여드리자면 처음에는 달렸거든요. 근데 제가 좀 허세가 있는가 봐요. 달리기 하면 이제 마라톤 하실 때 도로를 이렇게 달리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도로를 그냥 이 옆에 보이는 길을 이렇게 막 뛰어갔어요. 근데 뛰어가고 인적도 드물고 하지만 갔다 왔는데 저녁에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있고 되게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한두 시간 정도 걸었었는데 걷고 달리고 했었는데 그러고 할 일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때 코로나도 막 확진자가 700명, 800명 나온다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달래고 이제 일단 계속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다른 길도 가고 싶어서 저는 길 위에서 도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길이 없다고 돼 있는데 웬만하면 안 갈 텐데 저 가고 싶더라고요. 길이 없는데 진짜 갔는데 정말 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천 끝에까지 내려가서 하천을 어떻게 건너 가지고 벽을 타고 길을 다시 찾아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사진은 그냥 차를 타고 다녔으면 사실 생각도 못한 길인데 제가 그냥 걸으면서 보니까 저기가 너무 외국 같은 거예요. 그런 여행자의 시선으로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길은 이제 남의 동네까지 가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거의 그냥 너무 길을 헤매서 한 4 시간 정도도 걸었던 것 같아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근데 저희 집까지 돌아오기 위해서 동맥분을 잡고 막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까지 왔었는데 근데 이 일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한테는. 도전이 되고 그리고 계속 걷다 보니까 이제 키로 수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거의 어림잡아 7 킬로 정도 하루에 걸었던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사진을 보면 여기가 산에 나 있는 인도거든요. 이게 왕복으로 하면 10 킬로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길을 한 몇 번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걷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아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었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만나면서 하는 게 어려우니까 랜선 모임이 그래도 이렇게 가입하기가 손쉽잖아요. 이 미라클 모닝을 미리 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엄청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라클 모닝을 랜선 모임으로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도전한 게 그림책 필사 그리고 혜진 님께서 미라클 모닝 하시는 와중에 전자책 쓰시는 것도 이렇게 모집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전자책을 썼고요. 육아 우울증을 벗어나는 4 가지 방법이라고 아직 뭐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일단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될 계기까지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시작은 걷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걷다 보니까 이제 걸었던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분들 책을 다 읽긴 했는데 어제 다시 한번 조금씩 더 읽어 봤고 마음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한 구절씩 정리를 해 봤어요. 첫 번째 사진은 하루키 님이시고 이분 소설가시잖아요. 근데 되게 러닝으로도 자기 삶을 다지시는 분이신데 엄청 바른 생활을 하셨는 줄 알았는데 처음 소설가에 입문할 때 담배 막 60 개비 피고 체중도 막 점점 불어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러닝을 시작했다 하시고 일단 목표 이유는 소설을 착실히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달리는 거에 대해서 적은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강물을 생각하려 한다. 구름을 생각하려 한다.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는 소박하고 아담한 공백 속을 정겨운 침묵 속을 그저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은 여간 멋진 일이 아니다." 근데 진짜 달리면 잡념이 들긴 하는데 하늘을 보고 강물을 보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달리다 보면 러너스 하이라 해서 되게 마음이 충만한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막 블로그에 '아 행복하다.' 이러면서 적으면서 일단 달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다음 분은 하정우 님은 제가 진짜 엄청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연기로 되게 입지가 단단하지만 무명 시절을 조금 겪으셨나 봐요. 이분도 걷기가 완전 생활화되신 분이신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를 원망하고 기회를 탓하기보다 꾸준히 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걷기를 한다." 저 역시도 이런 마음으로 힘든 순간에 걷기를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켈리치 님이시라고 이분도 지금 되게 많이 자수성가 하신 분이신데 김미경 TV에서 제가 보고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도 사업을 벌였다가 이게 망해서 진짜 죽음까지 생각했었대요. 이게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아 내가 저 강물과 같이 녹아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집을 걸어갔는데 거울을 보니까 엄마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죽기는 좀 그렇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그게 걷기였었고 걷다 보니 몸이 건강해지니까 생각이 건강해지고 해 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은 이 김민식 PD님이시고 이분은 제가 걷기 전에 이 책을 한번 읽었어요. 그런데 되게 MBC 그 파업에 이렇게 막 "물러나라." 이러면서 동참을 하셨다가 좌천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힘든 시간을 자전거 여행도 하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보내셨는데 이분이 이 글 속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내가 바라는 게 금세 이뤄질 거라고 속단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 저는 그게 걷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걸어서 지금도 매일 걷고 있고 미라클 모닝 중에도 한 30분 정도 걷고요. 저녁에도 걷고 그걸 모으면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 걷고 있거든요. 근데 딱히 이룬 건 없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굉장히 성장한 것 같고 제가 이따금 우울감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감기처럼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그 우울감의 굴 속에 빠져들기 싫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햇살을 보면서 걷곤 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제가 되었고 마음에 드는 내가 되었고 시련을 이겨내는 노하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1 학년인데요.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제가 힘들어하는 게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지에 응아를 진짜 엄청 많이 해 가지고 3일 정도 그렇게 올 정도로 화장실 가겠다는 말을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손을 잡고 산을 한 달 정도 산길을 걸었어요, 낮은 산을. 근데 그걸 바라보는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산을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런 우울한 어두운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지금 아이도 적응을 예전보다는 훨씬 잘하고 다니고 있고 일단 그런 모든 거에 걷기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10 분이라도 걸어 보세요. 그래도 잡념이 들면 그냥 1 분이라도 잠깐 뛰면 기분이 약간 환기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햇빛이 이렇게 쬐을 때 걷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걷다 보면 이렇게 햇빛을 받아서 기미 주근깨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좀 조심하시고 네. 외국에서는 그게 또 건강의 상징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일단 내려 놨습니다. 같은 곳을 맴돌지 말고 자연을 만끽하시고요. 그렇게 자연을 바라보다 보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막 걸으시라고 하는 그런 전도사는 아니지만 걷기 전도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힘들 때 '어떤 걸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냥 운동하시고 밖에 나가서 걷는 것만큼 그냥 괜찮은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럴 때를 제 이야기를 그럴 때 한번 떠올려 주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상담할 용기를 내다. 저는 이게 육아 상담을 받기 전에 이 책을 읽었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분은 백세희 작가님이시고 기분 부전 장애라고 우울감이 계속되면서 이따금 자살 충동도 세게 느끼시고 그런 괜찮은 마음이 또 되었다가 이렇게 기분이 엄청 스펙타클하게 변화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수기를 적은 책이에요. 근데 너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 다 낫지 않았대요. 저처럼 이렇게 감기처럼 찾아온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언젠가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기를 낳고 둘째를 낳고 나서 좀 육아 우울증 같은 마음이 오래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아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코로나가 닥치고 집에서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게 폭발하는 계기가 됐어요. 막 아이들이 미워지고 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처음 육아 우울증 온 당시에도 약간 그런 감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또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는데 저는 이게 반복되는 게 싫더라고요. 분명히 나아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저질렀어요. 예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한 달 뒤에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고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미뤘던 이유는 진짜 "문제 있다. 너 우울증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게 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주변에 털어놓으면 다 그렇게 산대요. 다 육아는 원래 그런 거라고. 그리고 상담받았다고 낙인 찍히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고 이러니까 너무 제 자신도 믿고 도움을 정말 받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 생각해서 저는 상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담을 받으러 가게 되면 이 상담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목표는 제가 다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내가 되어서 행복하게 육아를 하고 싶고, 제가 화가 나면 삐지든지 단절하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는 화를 내고 때린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저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걸 어떻게 표출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항상 많아서 미움받을 용기를 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상담을 받게 되면 유년 시절까지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뭐 상처에 소금을 이렇게 탁탁 뿌리는 느낌이 든다 하나? 그러면서 과거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부모 탓을 굉장히 하게 됩니다. 근데 상담을 받게 되면 상담사 선생님이 계속 여쭤보세요. "왜 행복하고 싶으세요?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다 보면 그 질문에 제가 답을 하다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제가 모두 결정해서 된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인제 저를 이제 점점 들여다보니까 선생님도 미션을 내줘요. 그러면 저도 세상과 부딪혀 볼 용기를 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는 와중에 아직 이게 미숙하니까 싸우기도 하고 손절도 당했거든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이게 다시 상처가 오지만 또 깨닫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고 그리고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저의 진짜 가장 큰 문제점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하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참고 회피하는 게 문제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정신과 교수님이 계신데 진아영 교수님이시라고 나를 대하는 방식을 남에게 가르쳐 주래요. 막 대하도록 그냥 두지 말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 말을 항상 유념하면서 그걸 일단 이루어 보기 위해 노력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내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짜장면을 다 먹어도 저도 같이 짜장면을 먹었지만 저는 짬뽕을 먹겠다고 저한테 되게 큰 변화거든요. 그런 것도 시작했었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마주보고 이거 풀어가면서 돈독해지는 경험도 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는 아이가 진짜 어떻게 달래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도 내고 화가 나더라고요, 일단 울면. 그런데 울면 꼭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저한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또 물어보면 아이가 조금 달래지기도 하고 그리고 선을 넘는 사람한테는 그만하세요." 하고 이제 삐 하고 경고음을 날릴 줄도 알고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게 되었고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저를 미움받을 용기도 이제 점점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그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됐는데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관점을 바꾼 책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시련이 생기면 '아 그냥 뭐 버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거도 제가 글을 쓸 때도 '아 진짜 바보 멍청이.'라면서 저를 되게 자학하는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시련을 바꿀 수 있는 시련을 견디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쓸모없는 시간도 없다고 해요. 모든 시간은 존엄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를 인정하고 상담을 한 저를 드러낼 용기를 내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약간 느낀 거에 대해서 짧은 글을 써 봤는데 그걸 한번 읽어 봐 드릴게요. 바꿀 수 없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변할 수 있는 시련은 견디지 말자. 변화를 꿈꾸면 더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 나를 용서하자. 실수를 하기에 인간인 것이다. 살아낸 세월은 모두 존엄하다. 과거를 미워하는 나에게 쓸모없는 시간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육아 우울의 늪을 견디며 어린 시절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상담을 막 받으시라고 막 권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다면 한 번쯤 받아보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를 알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게 아이를 육아를 할 때 정말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상담을 하면서 내가 바꿀 건 바꾸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나를 드러낼 용기를 내면서 더 나은 저는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기다림의 시간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사람 관계가 참 쉽지 않잖아요. 네, 저는 되게 관계가 정말 힘들었어요. 수동적으로 살았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도 못하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눈치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텃세를 후배들이 부리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제가 뭐 단호하게 하거나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좀 기어 들어가는 그런 걸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용하는 걸로. 그러니 다들 저를 되게 좋은 선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전혀 제 마음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후배가 없어요. 제가 잘못 진실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선배들도 이제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갈구는 거예요. 갈구는 걸 태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머리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니?" 뭐 "귀는 액세서리니?" "눈은 안 보이는 거니?" 이렇게 저를 막 갈구는 거죠. 근데 그럴 때도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 심한 말인데 그게 뭐 대꾸를 하는 게 쉽지도 않은데 그렇게 남을 더 생각한 거죠.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착한 애라고 불리기도 했고 마음을 나눈 엄마 친구도 안 생기더라고요. 진실되지 않으니까. 표면적으로 인사를 해도 그게 깊숙한 관계는 안 되더라고요. 끌려가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결국에 상처를 받아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사람 사귀는 게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관계에서 보였던 태도를 보면 거절을 잘 못하고요.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었고 착하다고 평가는 받았어요. 제가 계속 내어 주니까요. 저의 욕구를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내 욕구보다 남의 인정이 중요한데 이게 아이보다도 아이 엄마와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를 많이 보고 집에서 할 말을 못해서 막 이불킥 하는 사람이 저였고 할 말을 못해서 노트에 적었는데 결국엔 할 말을 못하고 갈등이 싫어서 아예 회피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그게 계속되니까요. 이제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지치고 외롭고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육아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카페에서 차를 이렇게 한 잔 마시는데 제 친구 고모님께서 저희 동네에 사시거든요. 근데 저를 보시더니 "친구가 없나?"
동네 친구가 하나만 있어도 괜찮을 건데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아픈 데를 콕 집으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밖에 나와서 길을 걸으면서 되게 울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절실하니까 누군가 이제 만나고 싶어요.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먼저 다가오시더라고요. 국수 말아 먹으러 가자고. 근데 이게 공통분모가 없으니까 만남이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는 그런 여성 단체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또 찾아갔어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이들이 낯을 좀 많이 가리거든요. 끼어들지를 못하는데 그거를 또 바라보는 제가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가다가 말았어요. 그러고 생각한 게 '내가 주게도 되는 가치가 비슷한 관계를 찾자.' 아이를 이렇게 뭐 모임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찾아가게 된 곳이 이제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처음 간 곳이 독서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동호회 이런 거 해본 적 없거든요. 네. 엄마 카페에 독서 모임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갔는데 진짜 가서 한다는 얘기가 책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책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할 수 있구나.' 근데 좋아하는 걸 얘기하니까 그게 또 너무 기쁜 거죠. 한 달에 2번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삶의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성공적인 경험을 하고 제가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한살림 조합원이었었는데 그 한살림 내에서도 이렇게 작은 모임을 해요. 그 모임이라 함은 바느질을 하거나 뭐 음식을 만든다거나 지금 비폭력 뭐 대화 이런 거를 듣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연, 건강한 먹거리, 뭐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가치가 서로 비슷하니까 이 공통된 주제 안에서 대화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관계도 지금 맺고 있고 그리고 미라클 모닝 제가 원래 7시 20 분에 간신히 눈을 떴거든요, 밥 차리려고. 그런데 이제 지금 5시에 일어나면서 글도 쓰죠. 운동도 하죠. 근데 이게 혼자서는 되게 힘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희가 이게 모여서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장하는 관계도 저는 굉장히 뿌듯한 것 같고 그리고 글을 힘들 때마다 계속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제대로 쓰고 싶어 가지고 토글스라는 어떤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건 그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글을 쓰신 정문정 작가님께서 또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뭔가 이루려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 말 굉장히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갔었고 글을 지금 배우고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글을 쓰게 되면 진솔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저도 깨닫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그 과정이 저는 또 너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다채롭게 하니까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 혈연, 학연, 지연은 사실 결정할 수가 없는데 모임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안 되는 관계가 학부모 관계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육아 팁, 사교육, 공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되지만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보를 얻는 관계보다 배우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임을 이제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관계는 내가 옳다가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런 관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부모님들하고 그 잘 지내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잘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럴수록 제가 지치고 저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가 되기로 했어요. 아웃사이더. 원래 저는 항상 친구들을 재밌게 해 주고 친구들에게 맞춰 주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쉬운 선택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모두와 잘 지내려는 마음과 누구와도 불편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욕심이라는 얘기를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움받을 용기를 낸 거죠. 그러면서 놀이터에 가서도 책도 읽고 원래 눈치를 봐서 책도 펼치지도 못할 정도로 제가 소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바느질도 하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진아용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세요. 그때 그 말씀 중에 "고독을 견디면 영혼을 울리는 만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내 아이가 5살, 6살이 될 때까지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정성스럽게 하루를 살다 보니까 괜찮은 분들을 한두 분 알게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제 벌써 만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바시 짱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엄마 성장 선물 세트라는 강연을 듣고 있어요. 거기 우리 혜진 작가님께서도 강연을 하고 계신데 더 나다운 대표라고 홍보라 작가님 그 "엄마 세상 밖으로 나가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이분이 엄마 성장에 대한 그런 수업들을 많이 꾸려 나가셔요.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살아가는 시간이 일이다."라는 이 말이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너무 좋은 문구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나요? 어떤 단서로 하루를 채우시나요? 시련을 사실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부비고비 시련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걷거나 산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고 비우고 요리를 하고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납니다. 이게 이미 하고 있는 저의 일인데 이걸로 저는 시련을 어떻게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살아가는 시간으로 만들면 이 시간들이 좀 더 괜찮은 내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살아가는 시간은 글쓰기와 비우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실 거고 그걸 살아가는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육아 우울증을 날려버린 4 가지 방법이라는 게 저의 전자책이고 이 책을 모티브로 해서 강연을 주제를 잡아 봤고요. 저는 이제 시련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글을 쓰고 있고 이제 이 전자책이 마중물로 해서 다른 책들도 이렇게 펴내어 보고 싶어요. 이제 그런 글을 쓰는 시간이 저가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투였습니다. 네, 엄태님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저는 엄청 떠실 줄 예. 알았는데 너무 또리또리하게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저는 엄태님 얘기 들으면서 네. 오늘 3 가지 걷기, 뭐 상담, 관계 이제 3 가지로 이제 딱 나눠서 설명해 주시는 거 이제 가만히 들었고 네. 설명해 주신 책 중에 2 권은 좀 다시 나도 펼쳐서 읽어 봐야겠다. 그리고 한동안은 네. 저도 달리기에 꽂혀 가지고 열심히 뛰던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네. 통 안 하고 있거든요, 날도 헌해졌는데. 네네. 그래서 다시 걷기부터 시도해 봐야겠다. 아침마다 그 보영 님이 5 분씩 산책하시잖아요, 집 주변에. 그것도 되게 네네. 좋아 보였는데 저도 엄트님 매번 사진 올려주시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좀 걸어야겠다.' 생각 도전은 봤는데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좀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너무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른 분들 중에도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거나 뭐 질문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 계세요? 아 베레님? 예. 안녕하세요, 베레님. 안 들립니다. 베레님 마이크가 네. 아 안 들 왜 안 들리지? 안 들려요. 아. 아 네네. 채팅창으로 쳐서 말씀해 주세요. 아. 어 베레님네 컴퓨터가 예전에도 한번 네. 스피커가 안 돼 가지고 약간 애쓰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잠깐 안 되나 보다. 어떤 책 읽고 싶으세요? 두 권이?
저는 그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죽음의 네. 수용소에서 그거 다시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베레님이 질문 예. 주셨네요. 아, 네,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 베레님은 이제 한번 우울함이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가라앉아서 다시 빠져나오기가 힘든데, 네. 그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 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완전 팍 네. 가라앉았을 때 음. 뭔가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비우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비우기를 원래 비우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내 표면적으로 비우고 진짜 비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을. 근데 뭔가 뭐지? 방을 치운다든지 아니면 서랍 한 켠이라도 이거를 버림으로 인해서 어, 저도 지금 최근에 한번 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비운다는 게. 물건을 버리는 행위지만 그 행위가 마음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물건을 비워보시는 거를 권해봅니다. 그리고 비움 효과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엄청 감명 깊게 읽었는데 지금 토글스라고 하고 있는 그 대표님이 그 비움 효과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진짜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처음에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서 서랍을 열었었고 그 서랍에 있는 걸 이렇게 하나, 둘 버리기 시작했는데 그 깨끗해진 그 한 칸, 사실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5분? 근데 그것만으로 조금 괜찮아지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꼭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비움 효과라는 책과 비우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일이 단서가 된다는 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장 뭔가를 해야지라고 이제 결심을 한다기보다 네, 그냥 지금 책상 앞에 앉아 있다면은 약간 네, 햇살 잘 드는 위치로 네, 옮겨서 네, 약간 밝은 그 햇살을 받는다든지 따뜻한 네. 기운을 받는다든지 창문을 열어서 이제 공기가 살짝 변하게 해준다든지 하는 음, 그 꼼짝없이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렇게 막 빠져나오기 그 힘든 상태에서 아주 작은 것만 시도해 보셔도 네. 살짝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 갑자기 오늘 또 뭐 버리고 싶네요. 버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또 말씀 나누고 싶은 분 계실까요? 버리기는 아, 저희 집에 안방에 침대 놓고 소파도 없고 사람들이 너희 이사 가나? 이 펜션 아니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맞아. 침대 너무 비싼가요? 예. 무소유라는 말도 좀 많이 듣고. 근데 버릴 게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저 시댁 가서도 비우기 했었거든요. 시댁 가서도 하고 시댁에서요? 여행 가서도 네, 시댁 방 한 칸을 비우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행 가서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버려놓은 게 너무 많아서 번아웃이 사실 왔었어요. 저번 주에. 근데 여행 가서도 버리고 그다음 여행 가서도 그러니까 쓰레기 계속 다 버리고 짐도 계속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괜찮아져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효과가. 음, 책은 책은 지금 놀이터에 관해서 제가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놀이터를 뭐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놀이터에서 제가 받았던 상처, 그러니까 엄마들과의 관계,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아이들의 생각, 뭐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적고 있는데 아마 이거 돈 주고 하는 거라서 7월 달에는 나오지 싶습니다. 돈 주고 하고 있어요. 토글스라는 거기서 이제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침마다 계속 글을 쓰고 있는데 7월 달에 독립출판처럼 작게 나올 아, 것 같아요. 그 네. 북크크에서 책, 맞아요. 맞아요. 북크크예요. 네. 그래서 북크크 통해서 네. 처음 출간하시고 이제 거기 다듬어서 나중에는 네. 정식 출간들 또 하시더라고요, 많이. 엄트님도 아, 그렇게 되시지 싶네요. 네. 파이팅. 하고 싶습니다. 음, 그렇구나. 저희 아, 공저라는 건 사실 그 성장 메이트 신하라 님이 저희 독서 모임 리더시거든요. 그죠. 맞아. 저희 글 쓴 거요? 하라님? 독서 맞아요? 모임 공짜로 거기서 내셨다고. 아, 맞구나. 네네. 그렇구나. 네. 저도 아마 그렇게 낼 것 같습니다.
음. 네. 다른 분들은 또 있으실까요? 말씀하실 거? 그러면은 네. 오늘 엄트님이 또 이 시간 이제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평소에 PPT로 막 이렇게 뭐 만드시고 하는 저기도 아닌데 되게 많이 애를 쓰셨어요. 시간도 많이 투자하시고 연습도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침착하게 하신 거예요. 늦게 오시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와주셔서 이렇게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준비해주신 엄트님께도 너무 감사하고요. 전 잠깐 저희 모자이크된 요 화면 하나만 좀 찍고 나중에 요거는 제가 얼굴 그대로 네. 올리지 않고 그냥 모자이크는 다 해놓을게요. 제 기념으로 하나 가져놓고 예, 예, 이 시간 주말에 다들 바쁘신데 와주셔서 혜정님도 얼굴 끼셨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해요.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안녕. 감사하고요. 오늘 주말도 기분 좋게 가족들이랑 잘 보내시고 미라클 모닝 내일 또 만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한마디만 해도 아, 될까요? 네네네, 엄선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이제 성공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